앰비언트 라이트 빨간색으로 바꿔줘. 말씀하신 색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뭐 빨간색이 왜? 빨간색 없어? 여기 있네. 선라이즈 레드. 앰비언트 라이트 선라이즈 레드로 바꿔줘. 다시 말씀해 주세요. 아니야. 근데 내가 잘못했어 그냥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모토 이소입니다.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고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후륜 구동 모델입니다. 자, 배터리가 84kWh로 늘어났죠. 그리고 배터리가 늘어났으니까 속도 TV 테스트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 처음에 찍혀있던 예상 주행 가는 거리가 650km. 그 예상 주행 가는 거리는 좀 바사삭 다 바스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요 바로 전 버전 77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던 녀석과 비교를 하면은 또 한 40km 정도 주행거리가 더 잘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아쉽게도 모델 3 듀얼 모터 롱레인지의 그 속초 TV 기록 520km를 깨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그 기록을 깨지는 못했어요. 최종적으로 392km를 탔더니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84 찍히더라. 그래서 650이 아니어가지고 아쉬운 건 맞는데 나쁘지 않다. 그리고 전기차를 아직 안 타보신 분들이라면 또 이제 공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, 오너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사실 주행 가는 거리가 긴 거는 이제 고속도로를 다닐 때, 고속도로를 또 자주 다니시는 분들, 이런 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사실 대부분 시내 주행만 하는 상황에서는 뭐 400 이상만 가면은 무리 없지 뭐 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어쨌든 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기존에도 뭐 한 440, 450 정도 타던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400 후반대로 고속 항속 주행 기준으로도 이렇게 좀 훌쩍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차 제가 낮에 막 20도 이상 되는 온도에서 에어컨 키고 이제 시내 주행 천천히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이제 뭐 올림픽대로 같은 곳들을 계속 주행하고 했더니 연비가 8이 넘게 찍히더라고요. 시내 주행만 얌전하게 잘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아마 한 550에서 600 가까이도 탈 겁니다. 네, 그래서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배터리 사이즈가 또 늘어나면서 주행거리에 있어서만큼 이제 더더욱이나 발목 잡힐 일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좀 이전에 아이오닉 5 리뷰나 아이오닉 6 리뷰나 이제 현대 EGMP 차량들에서는 또 리뷰하지 않았던 포인트들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할 거예요.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음성 인식인데 이거는 AI 쪽 그리고 음성 인식 쪽 기술들이 진짜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. 하루에 멀다 하고 계속해서 신기술이 나오는데 현대 기아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거 카카오랑 같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돼요? 너무 떨어져요. 심지어 볼보에 들어가 있는 티맵이 제공하는 음성 인식보다도 더 떨어져요. 적어도 걔도 음성 인식을 딱 누르고 지금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이 얼마야? 라고 하면 배터리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줘. 잘 못 들었어요. 다시 말씀해 주세요. 이렇게 잘 못 들었다는 이상한 동문서답이 아니라 지금 배터리가 얼마가 남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물어보면 지금 목적지까지 도착한 다음에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얼마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배터리 사이즈 얼마고 엄청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정말 잘 알아들어요. 진짜 환장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. 앰비언트 라이트 파란색으로 바꿔줘. 말씀하신 색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몇 번째 색상으로 변경할까요? 아니 여기 아이스 블루가 있잖아. 그러면 파란색은 아이스 블루로 바로 매칭을 시켜줘야지.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아이스 블루로 바꿔줘. 잘 못 들었어요.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아이스 블루로 바꿔줘. 다시 말씀해 주세요. 진짜 이렇게 빡치네 진짜. 자, 메르세데스 벤츠는 차량 안에다가 유튜브, 틱톡을 넣다가 못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해서 챗 GPT를 넣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가면 갈수록 이 자동차 안에서 음성 인식 그리고 AI 그리고 음성으로 내가 차량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이 또 하나 차량의 상품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. 네,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대기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음성 인식 시스템은 솔직히 그 광고 카피에 막 이런 거 쓰잖아요. 누르고 나 더워 이러면은 막 통풍 시트를 켜주고 막 이런 기계적으로 진짜 딱 그 입력되어 있는 그런 특정 기계적인 명령어에 반응하는 그런 액션들 빼고는 사실 진짜 티맵이 만들어가지고 볼보에다가 갖다 넣는 걔보다도 못하다니까 진짜로. 전기차에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을 못 알려주는 게 말이 되냐고. 그래가지고 요거 진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번에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승차감이 변했습니다. 정말 확실히
얘기만 했는데 지금까지 아이오닉 5의 승차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왔냐면 뭐 기본적으로 부들부들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.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쫀쫀함을 찾아볼 수는 없고, 마치 우리가 예전에 프레임 바디 차량을 타면은 느끼는 것과 같은 바퀴 내짝과 이 위 몸뚱아리가 따로 노는 것 같은, 이렇게 공중에서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불쾌함이 있다. 그리고 잔진동이 좀 많이 들어온다.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스포츠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아이오닉 5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왔어요. 그리고 이게 EV6는 조금 더 나은 느낌이고 아이오닉 6가 가장 좋은 느낌이었고, 자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거 고급스러움이라고는 없는, 그냥 정말 그냥 이렇게 터덜 하고 다니는 그냥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그렇다고 막 딱딱하지도 않지만 뭔가 이 요철들을 고급스럽게 부드럽게 걸리는 느낌도 전혀 없는,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, 이번에 댐퍼도 바뀌고 서스펜션 쪽에 일부 수정이 가해지면서 승차감의 변화가 생긴 거죠. 자 그래서 그 결과 잔진동은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를 타보고 나서 이 아이오닉 5를 타보기 전에 좀 기대를 했어요. 왜냐면 하이랜드가 큰 서스펜션의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댐퍼 바꾸고 부싱들 바꾸고 해가지고 승차감을 얼마나 크게 대폭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아이오닉 5를 좀 기대를 했어요. 왜냐면 아이오닉 5도 혹시라도 모델 3 하이랜드처럼 그 정도의 변화의 폭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행거리도 이렇게 늘어난 마당에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상품성의 변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이 승차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EV9 같은 거는 막 9천만 원 주고 사야 되는 차잖아요. 9천만 원 주고 X5 같은 차도 살 수 있어. 그런 미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도 있는 이 돈을 지불하고 승차감을 우린 내도록 느끼면서 다녀야 되는데, 승차감 그지 같으면 당연히 그 차는 골라야죠. 물론 뭐 카니발처럼 그 9인승 때문에 모든 거를 다 감수하고 타야 되는 차들도 있기는 하지만, 그렇지 않고선 사실 비싼 돈 내고 차 타는데 달구처럼 다닐 거면은 왜 비싼 돈 내고 차를 타야 되는데? 비싼 차가 연비가 더 좋기를 해. 뭐 예전처럼 뭐 비싼 차를 타야 뭐 사고 나도 뭐 목숨을 건져. 뭐가 있는데, 이제 뭐가 남아 있는데? 실내 소재부터 승차감이 럭셔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자,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. 왜냐면 전기차들은 이 무게가 계속 무거워지면서 승차감은 승차감대로 계속해서 사실 안 좋아지는 차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오닉 5도 정말 궁금했는데, 자 지금처럼 큰 방지턱 넘을 때, 떨어질 때 잔요철 터덩터덩, 지금 이런 모든 상황에 방금 요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만난 모든 요철과 위아래로 있는 이런 요런 좌우로 있는 범프들, 위아래로 있는 범프들, 방지턱, 맨홀들,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차감이 개선된 거를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 모델보다 오히려 이런 잔요철에서의 승차감은 오히려 퇴보했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, 원래 이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유격이 있는 그런 좀 불쾌한 느낌이 있어서 그게 문제였지, 오히려 요철들을 지나갈 때 쫀쫀한 느낌은 없어도 그래도 그냥 이렇게 터덜터덜 하면서 편하게 치고 다니는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얘는 오히려 지금 이런 잔요철들에서 이런 잔진동이나 범프들을 차량 안으로 훨씬 더 좀 많이 올려주는 느낌이에요.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오히려 더 하드해졌다? 방지턱 넘을 때, 요철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딱딱해졌다라고 느껴지는데,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 고속도로에 와서 더 하드해진 만큼 고속주행 안정감이나 좀 민첩함이 생겼느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. 왜냐면 급차선 변경을 하면은 저속에서 줬던 딱딱해졌어 라는 느낌과는 또 전혀 반대로 좀 과할 정도로 차가 한쪽으로 확 쏠리면서 좀 이렇게 좀 무너지는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댐퍼가 바뀌고 서스펜션이 수정이 되면서 뭔가 변화가 분명히 느껴지기는 해요. 진짜 이번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잔진동을 잡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, 고속 범프, 저속 범프, 방지턱 넘을 때, 한쪽만 요철을 치고 지날 때, 뭐 이런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많이 고급스러워졌어요. 약간 진짜 자동차 같아졌단 말이야. 그런데 아이오닉 5 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요소들이 이거는 오히려 더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, 자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에서 제가 느끼기에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기는 해요.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게 고속으로 좀 크게 떴다가 떨어지는 이런 범프들 있죠.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. 스티어링이 그냥 똑바른 상태에서 떴다가 떨어지는 요런 요철에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좀 출렁출렁함이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.
그래서 그냥 직진하고 있는 상황에 업앤다운이 심한 요 차를 딱 만났을 때, 큰 범프를 만났을 때 달리던 도중에 그때만큼은 출렁출렁하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이전보다 분명히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출렁출렁함도 결국 이 출렁출렁을 만들면서 반대급부가 생겼다고 보거든요. 자, 아까도 보여드렸던 저희 테스트하는 고속 범프 구간, 이런 곳은 뜰 때 떨어질 때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찰랑찰랑하면서 되게 부드럽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분명히 나고요. 또 마찬가지 너무 좋아요. 자,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출렁출렁한 느낌에도 지금 무조건 좋아지기만 한 게 아니라 반대급부가 생긴 느낌이거든요. 지금 잘 보세요. 일직선으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바퀴가 출렁출렁거리기 시작할 때 코너를 만나잖아요. 그러면은 차도 이게 어느 한계점 이상을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방금 저런 코너를 도는데 전자 제어가 개입을 해요. 그래서 방금 그래서 이쪽에 브레이크 잡히는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, 이쪽으로 돌 때는 또 저쪽에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순간적으로 몸이 이렇게 쏠리는 거를 보셨을 텐데, 저게 꼭 전자 제어가 개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코너에서는 막 이렇게 좀 무지성으로 막 요동치는 좀 불쾌한 느낌이 나고, 물론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아요. 방금처럼 전자 제어가 잘 개입을 해주니까. 자, 그런데 어쨌든 이게 승차감이 좋은 느낌은 아니니까, 그래서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, 종합적으로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분명히 전 좋아진 부분이 있다고 봐요. 그리고 특정적 고속에서의 일직선으로 갈 때 찰랑찰랑한 그 느낌, 사실 천천히만 다니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천천히만 다닐 때는 그런 좀 이 고속 범프에서의 고급스러움을 좀 느끼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기에는 딱 그 영역에 한정지어서만큼은 모델 3 하이랜드보다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전 모델에 비해서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. 그리고 그 느낌 한정으로는 아이오닉 6보다도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그런데 그 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너무 많이 무너진 느낌? 저는 사실 불편한 느낌이 훨씬 더 많았어요.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, 6천만 원,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6,500만 원인데 보증 받아가지고 지금 5,500 이렇게 구매를 하잖아요.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5,5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느끼기에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좋은 승차감은 아니에요. 물론 뭐 EV9처럼 이거 하나 때문에 뭐 구매 추천을 절대 드리지 않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정도는 또 아니기는 해요. 왜냐면 EV9 같은 경우에는 차값이 8천, 9천만 원이었고 얘보다 훨씬 고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승차감을 좀 보여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건 선 넘는다라는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아이오닉 5는 그보다 가격이 지금 뭐 30% 이상이 지금 일단 저렴한 차고, 그리고 EV9처럼 계속해서 좀 뒤뚱뒤뚱하는 승차감을 뭐 보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좀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사람으로서 좀 실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GMP 차량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가 싶기도 하다가도 아이오닉 6는 괜찮단 말이에요. 그리고 단지 무거운 차라서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이 G80 같은 차는 또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, 정말로. 그래서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현대는 그냥 SUV의 승차감을 아직 잡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. SUV의 승차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. GV80, 아이오닉 5, EV9, 오히려 그나마 좀 무게가 가벼운 차량들로 내려가지고 뭐 산타페 소렌토 쪽으로 내려가면은 차라리 좀 괜찮는데, 뭐 어쩌면 그 차량들은 또 가격이 싼 만큼 그게 또 납득이 가는 수준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아무튼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, 실내 거주성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저는 이 슬라이딩 콘솔 박스 있잖아요. 저는 이게 굉장히 광고 포인트에서는 막 움직이고 저거 막 대단해 보이고 하는데, 막상 타면 절대 움직일 일이 없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거 슬라이딩 만들겠다고 여기 지금 이렇게 공간 많이 비워놨잖아요. 요 바닥. 이 바닥을 사실 뭐 짐을 놓거나 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짐을 놔도 안 돼요. 여기는 뭐라도 하나 악셀레이터나 브레이크 페달 아래쪽으로 굴러 들어가서 끼기라도 한다면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짐을 놓지도 못하는데, 덕분에 여기 시거잭이랑 여기 이 트레이는 저 아래쪽에 박혀가지고 운전 중에는 뭐를 꺼내거나 할 수도 없고, 이게 뭐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편하게 넘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 말고는 사실 전혀 뭐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,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야 될 일이 사실 뭐가 그렇게 많을까.
혹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쓰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실내에서 주루속으로 넘어갈 일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상품성을 이렇게 다 깎아 먹으면서까지 이걸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야 되나? 차라리 비워버리든가. 차라리 비워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복도를 만들어서 뭐 옆자리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, 이왕 가는 거 뭐 뒷자리도 갈 수 있게 뭐 만들던가. 그것도 아니라면 저는 그냥 여기는 아래쪽은 그냥 꽉 채워서 이 위쪽 이 공간을 훨씬 더 좀 실용적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가 엄청 많은데 이 아래도 막 뭐를 그렇다고 푹 큰 거를 막 넣기는 맛도 좀 애매해요. 그리고 이 턱이 생각보다 이렇게 깊지가 않아 가지고 옆으로 막 또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넓은 실내 공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뭐 주행거리 면에 있어서나 가격도 안 올랐는데 주행거리는 막 엄청 늘어나고, 그래서 전기차로서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뭐 주행 가는 거리 면에 있어서는 상품성이 정말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대다수의 전기차들이 이제 뭐 4,500은 가잖아요. 뭐 가끔씩 EQS처럼 뭐 700, 뭐 iX50처럼 막 뭐 600 이렇게 가는 차들도 있긴 하지만 뭐 사실 장거리 갈 일 없고서야 뭐 4,500 가면은 다 커버가 돼요. 자, 그럼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, 저는 전기차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내도록 계속해서 타고 다니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전 자동차에 있어서는 승차감이 전기차에 있어서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런 차원에서 현대기아 전기 차량들은 솔직히 이 G80 제외하고 나면은 승차감이 이 가격대에 납득할 만한 승차감이다라고 하는 차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. ID4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속 안정감, 그리고 쫀쫀함, 뭐 i4가 가지고 있는 그 부들부들하면서 날카로운 핸들링을 만들어내주는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승차감, iX50이 가지고 있는 미친듯이 럭셔리한 승차감, Q 라인업들은 저는 승차감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서 뭐 그건 그렇다고 치지만 저는 분명히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렇게 되어야만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기아 전기차로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속초TV 갔다 온 결과를 바탕으로 주행 가는 거리도 한번 경쟁 모델들이랑 쫙 한번 좀 비교를 할 거예요. 그 영상도 올라가면 또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, 전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